미국 하원의 핵심 인물인 더스티 존슨 의원이 상원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해준다면 하원은 즉각적으로 아주 빠르게 통과시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실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의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이미 작년에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이미 종결된 변수를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입법부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고 오직 상원 표결이라는 단 하나의 관문으로 전선이 극도로 단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거대 자금들이 규제의 모호성 때문에 진입을 망설이던 시기는 이제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든 입법적 변수가 제거되고 마지막 단 한 번의 표결만을 남겨둔 이 타임라인의 카운트다운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정치 뉴스를 넘어 자산의 대전황위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명확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금이나 석유와 같은 상품으로 분류되느냐는 자산의 생사여탈권을 쥔 가장 본질적인 메커니즘인데요. 만약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공시 의무부터 시작해 기업에 준하는 매우 빡빡하고 가혹한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되지만 상품으로 분류되는 순간 제도권 금융의 결제망 속에서 완벽한 거래의 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주도하는 더스티 존슨 의원이 코인 담당이 아닌 전통적인 농산물과 원자재를 관할하는 농업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인데요. 미국 금융체계상 상품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농업위원회가 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플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품으로서의 완벽한 지위 획득과 규제 해방의 열쇠를 농업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쥐고 있다는 이 구조는 리플이 제도권 초거대 자본의 합법적인 대체 자산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금융학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왔고 시장의 모든 이목은 100명 중 6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안이 최종 제정된다는 상원의 엄격한 입법 규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당의 확정 의석수는 53석으로 법안의 완전한 통과와 제도권 안착을 위해서는 반대편 정당인 민주당에서 최소한 7명 안팎의 추가 찬성표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철저한 수학적 계산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리플의 운명은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느냐라는 극도로 단순하고 명확한 숫자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거대 기관들의 자금은 결코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않기에 의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수싸움과 민주당의 표심 확보 속도야말로 리플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폭발하기 직전의 가장 정밀한 선행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만 매달려 정작 가장 본질적인 팩트를 놓치고 있지만 리플은 이미 공식적인 상품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을 움직이는 양대 금융감시기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리플을 포함한 16개의 코인을 공식적인 상품이라고 문서로 못 박았는데요. 리플이 이 상품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법당국과 피말리는 소송을 벌이며 지출한 자금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무려 4년을 끌어오던 이 거대한 전쟁이 추가적인 법정 공방 없이 행정기관의 발표 한 장으로 허무할 만큼 완벽하게 종결된 것인데요. 이로써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나란히 메이저 상품 자산으로 공인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거대 자본이 법적인 걸림돌 없이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권의 문틀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미 상품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요? 행정규제기관의 결정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요동치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품으로 대우받는 리플이 몇 년 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시 증권이라는 굴레를 쓰고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잔존 위험이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행정부가 임의로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번 클래리티 법안이 리플에게 갖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는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 흘려 획득한 상품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률의 이름으로 영구히 잠가버리는 강력한 봉인장치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법안의 전면적인 통과를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그리고 백악관까지도 법안의 제정 필요성 자체에는 상당 부분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진짜 핵심 문제는 찬반 여부가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미국 의회가 문을 닫고 전면적인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전까지 남겨진 일정은 그리 많지 않으며 상원 내부에는 이미 산적해 있는 글로벌 외교 정책과 국가 예산안 등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타임라인이 극도로 촉박한 상황인데요.
현지 전문 기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7월 초 조기 처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휴회 직전에 정역적인 타임 레이스나 가을 국면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부른 감정적 단정을 배제하고 오직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모이는 속도라는 단 하나의 팩트에만 집중하며 리플의 영구적 법적 지위가 완성되는 최종 국면을 차분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시장이 눈앞의 가격 변동성에 일일비하며 소음에 갇혀 있을 때 리플은 이미 제도권 금융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인프라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거의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히든로드를 기반으로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인 리플 프라임을 공식 출범시켰고 올해 4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크롤로부터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공식적인 투자 등급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는 대형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보수적인 초거대 자본들이 예외 조항이나 리스크 부담 없이 평범한 행정 절차만으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에 대규모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경쟁사인 코인베이스가 이제야 자신들이 유일한 기관 플랫폼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펼칠 때 리플은 이미 영구적인 법적 안정성과 글로벌 신용 등급이라는 완벽한 제도권 레일을 밑바닥에서부터 선점해 둔 것인데요. 클래리티 법안을 통한 상품 지위의 영구적 봉인과 리플 프라임의 신용 레일이 결합하는 순간 리플은 현재 시장의 극심한 저평가와 공포를 뒤로하고 전통 금융시장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완벽하게 재평가될 것입니다.